무엇이든 돈이 되는 시기다. 지금 어떻죠? 자, 투자자 입장은 뭐 누가 그러죠. 뭐 야수의 심장을 가져라. 그래 돈을 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투자는 보수적인 투자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NFT에 대한 것들에 관심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왜냐면 아셨겠지만은 요즘 NFT 시장은 두 개로 좀 나눠집니다. 이게 정말 우리의 미래니까 빨리 투자를 해라. 이런 분들이 계시고 이거 거품 아니냐.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우리가 비율을 보게 되면은 이쪽은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비율이 한 10% 정도 우리가.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그림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작년 6월 달에 썼던 책이에요.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라는 책을 썼고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는 매년 트렌드에 대한 강의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차피 IT 트렌드에 대한 변화 중에서 올해는 이게 키워드가 되겠다. 내년엔 이게 키워드가 되겠다. 이거를 잡아서 기업에 전하는 역할은 하고 있어요. 근데 메타버스에 대한 키워드를 보게 되면은 작년 1, 2, 3월부터 좀 올라왔었죠. 요즘에는 메타버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역시도 알쏭달쏭하긴 합니다. 아마 이제 NFT 투자하시고 코인 투자하실 정도면은 주식 투자도 계속 하셨을 텐데 작년에는 메타버스 주식 괜찮았었죠. 많이 떨어졌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거품이냐 미래냐 도대체.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느냐. 저도 이거에 대한 해답을 좀 드리고 싶었었고 그리고 작년에 제가 책 쓰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하반기에는 여기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NFT에 대한 얘기가 그 당시에 나왔던 책 중에는 거의 이 책이 유일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국내 사례가 없었어요. 국내에서 NFT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살만한 게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도 거래가 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작년 8월부터예요. 얼마 안 됐어요, 국내에. 왜냐면 작년 8월 달에 뭐가 나왔냐면은 이제 클릭드롭스라 그래서 카카오 기반의 NFT 거래소가 나오기 시작했고 물론 그 이전부터 하셨던 분들은 해외 거래소에서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국내 사례는 전무할 정도로 작년 여름부터 좀 더 활성화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 전에 스타트업들은 준비를 했었었죠. 근데 이제 일반 대중들의 관심이 갔던 건 그 정도고 그리고 우리가 한번 돈을 투자해볼까? 라는 건 언제부터였느냐? 지금이죠. 이게 시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은 NFT가 뭐 언제부터 시작했었지? 왜 이렇게 뭐 정확하게 정의가 없지? 하는 것들은 국내에서는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똑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많은 NFT 프로젝트를 하는 곳들도 사실은 스타트업이고 반년에서 1개월 만에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는 있는 거죠. 왜냐면 지금 기업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의 입장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판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이걸 오래 들고 있어도 되는 거냐? 아니면 어떻게 샀다 팔았다 계속 해야 되는 거냐? 제가 올해 1월 달에 낸 책이 이 책입니다. 갖고 계시는 책. 디지털 자산의 미래라는 책을 냈고 이 책을 1월 달에 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작년 11월이 되니까 이제 국내 사례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에 없었기 때문에 외국 사례밖에 얘기할 게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이 부분입니다. 돈 버는 방법이 달라졌다. 정말 좀 달라졌어요. 코인 쪽 투자하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코인에 투자라거나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에 관심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공간이 필요한데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찾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NFT에 대한 소식을 찾고 싶습니다.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 보통 우리 어디서 검색하죠? 네이버 검색하고 유튜브 검색하고 그리고요 구글 3개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네. 안 나와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검색하셔도 그 고급 정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정말 그 안에서 AMA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개발자들이 홀더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일반 대중들한테는 쉽게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찾으셔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검색할 때는 트위터에서 검색을 하셔야 되고 모든 이런 정보들이 흘러가는 것들이 요즘에 트위터입니다. 우리나라는 트위터 거의 안 하잖아요. 근데 무조건 트위터 올라가요. 그리고 그 다음이 국내에서는 일단 오픈 채팅방이죠. 국내 오픈 채팅방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셔야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정보를 들을 수 있고 또 한 가지가 말씀하셨던 디스코드라고 하는 채널이 있어서 이 디스코드라는 데 가게 되면은 메신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개인들이 서로 그룹핑을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메신저인데 이 디스코드 방에 들어가면 일정 게시판들은 잠겨 있어요. 그럼 거기는 여러분들이 NFT를 하나라도 갖고 있어야지만 열려서 그 안에서 또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시작하시는 투자자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마지막에도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겠지만 NFT가 뭔지 알려면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이 한번 발행을 해보시는 거. 나도 한번 NFT를 만들어 보겠다. 그 다음에 좋은 건 뭘까요 그러면? 내가 NFT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걸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팔아보는 거. 그 다음은요? 사봐야죠. 사야 돼요. NFT 비싼 거 아닙니까? 저렴한 거 많아요. 1,000원짜리들도 있고 5,000원짜리들도 있고 만원짜리들도 있습니다. 근데 얼마가 됐던지 간에 여러분들이 크게 부담이 없다라고 한다면 한번 그 거래 과정에 참여를 하셔야 지금 암호화폐 지갑 없으신 분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일련의 과정들이 한번 그려지세요. 그럼 암호화폐가 필요하고 암호화폐가 없이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대중들이 부담을 안 느끼고 그러면 카드 결제가 되거나 무통장 입금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시장이 과연 활성화가 되어져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복합적으로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건 주목하셔야 돼요. 앞으로 돈 버는 방법은 더 달라질 거예요. 근데 물론 이 돈 버는 방법이라는 게 기존의 안정적인 투자 방법하고 다르긴 합니다. 굉장히 리스크가 큰 사업이에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걸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관망하시면서 발을 담그면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지 이거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NFT라는 시장이 요즘에 뜨는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 때문에 그렇죠. 엄밀히 얘기하면 돈 때문에 그래요. 돈이 되는 시장을 우리가 봤었기 때문에. 그럼 몇 가지 얘기를 좀 할게요. 자, NFT의 의미는 이거죠. 대체불가 토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체불가다. Non-fungible 토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도 우리가 대체불가 토큰이다 듣기는 많이 하는데 그래서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흔히 보여드리는 사례 하나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이 그림이 뭐냐면 이 그림 보신 분 계세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렇죠. 웹툰 중에 우리나라 중에 아시는구나.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고 있죠. 그 웹툰이에요. 이 웹툰의 한 장면이에요. 근데 이거를 NFT로 만들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이걸 제가 돈 주고 샀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도 이거 돈 주고 사고 싶으세요? 애매하죠? 보통 반응은 뭐냐면 이걸 왜 돈 주고 사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시면은 사진 찍으시면 되죠. 구글링 하시면 돼요. 그건 똑같은 이미지를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똑같이 담아서 저한테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처럼 디지털로 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은 원래 별로 가치가 없게 우린 느껴요. 생각해보세요.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쉬운 거는 굳이 돈 주고 안 사는 거죠. 그럼 그 생각해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보시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파워포인트, 워드, 엑셀 돈 주고 사보신 분? 몇 명 없죠? 그러면 우리나라 거 한글과 컴퓨터 한컴 돈 주고 사보신 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맥북 쓰시는 분들은 돈 주고 사요. 그건 복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윈도우 쓰셨던 분들은요, 과거에 어디서든지 간 우리가 파일을 구해서 불법 복제해서 설치합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정말 잘못된 거였어. 지금 우리가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거예요. 이건 똑같아요. 쉽게 구할 수 없는 건데 우리가 뭐가 달라졌느냐? 디지털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한 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쓰시면서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어플리케이션 돈 주고 다운받거든요. 이게 달라졌죠. 넷플릭스 생각해보세요. 예전이었으면 사람들 넷플릭스에서 영화 안 보고요. 다 불법 복제해서 받으시거나 친구들끼리 돌려봅니다. 아니면 토렌트라는 거 보기 시작하죠. 근데 그거 하는 시간보다 그냥 월에 10,000원 내놓고 마음 편하게 영화 한 3편 정도 보면은 그 돈 뽑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디지털 무형의 가치에 대해서 돈을 내는 거에 지금 익숙해진 상태가 됐어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수많은 이미지들이 있고 수많은 파일들이 있는데 이게 아무리 사람들한테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쉽게 복사해서 붙여넣고 뭐가 뭔지 분간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죠. 이건 제 겁니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들은 가짜. 저는 얘가 있거든요. 소유 증명서. 이게 NFT죠.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봐봐 하는데 갑자기 제가 쓱 등장해가지고 이게 진짜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갈게요. NFT는 속성을 좀 보셔야 돼요. 대체 불가 토큰이기 때문에 첫 번째 속성이라고 한다면 대체 불가입니다. 자, 2017년도에 500원짜리 동전은 1998년도에 500원짜리 동전으로 대체할 수 있죠. 이건 대체 가능. 그런데 렌터카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가서 렌터카를 빌렸는데 똑같이 생겼다 그래갖고 그 다음날 반납할 때 그 렌터카 다른 걸로 반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옆에서 스마트폰 잠깐 쓸게 하고 빌렸다가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거 가져가 주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느냐? 번호판이 다르고
차대 번호가 다르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NFT의 가장 큰 특징은 똑같은 이미지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코드 값을 보게 되면 다르다는 거죠. NFT로 되어 있는 거는 인증을 하나 해주는 겁니다. 누구나 쉽게 그런데 그거를 진짜라고 파악할 수 있는 인증을. 자, 오늘은 제가 일단 외계어 같은 거 빼고서 얘기할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NFT이기 때문에 토큰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사실 이게 크죠. 누구나 쉽게 복사할 수 있고 위조할 수 있고 변조할 수 있다 그러면 값어치가 없게 됩니다. 아니 누가 천재 해커가 나타나가지고 해킹하면 끝인데요. 그래서 여기 등장한 게 블록체인이죠. 블록체인은 이제 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신뢰는 개인의 몫이니까 그건 차지하더라도 블록체인에 대한 믿음은 전체적으로 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아, 블록체인 방식으로 가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이거는 좀 안전하고 쉽게 복사할 수 없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과거 은행은 한 곳에 보관했었고 장부를.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한마디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래 장부를 나눠 갖는 거죠. 모두가 나눠 가졌기 때문에 한 명께 도난당하거나 복사하거나 바꿔치기 당하더라도 괜찮죠. 나머지 사람들이 야 이게 진짜라고 입증해 줄 수 있으니까 야, 이게 거래 증명이자 이게 분산 장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져 있다. 어쨌든 NFT의 개념은 이쪽이에요. 아,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 NFT는 블록체인 방식이니까 쉽게 위조하거나 변조할 수 없구나. 그러면 해킹은 불가능할까요? 여러분들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 우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해킹 당하나요? 안 당하나요? 해킹 당하죠. 네. 아니죠. 거래소가 해킹 당하죠. 네, 거래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은 사실 해킹 당할 수는 있습니다. 완벽한 건 없는데 이게 천재 해커가 이걸 해킹해서 하나하나 바꿔치기 하면서 나가는 속도보다도 블록들이 새롭게 만들어져가지고 서로 연결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에. 자, 이 믿음 위에서 NFT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럼 NFT는 디지털 원본 인증서라고 할 수 있어요. 수많은 디지털 파일에 대해서 이게 진짜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NFT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자면 지금 투자의 가치가 너무 많이 높아져서 그렇지 본질적인 것만 보자라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인터넷 파일 전 세계 인구가 갖고 있는 모든 인터넷 파일에 대해서 각각 주인을 찾아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엄청 큰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큰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작점에서는 일단 투자의 가치를 보는 거죠. 자, 또 하나의 가치를 봐볼게요. 여러분 NFT가 될 수 있는 거 우리 뭐가 될 수 있을까요? NFT가 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오늘 NFT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어떤 거 할 수 있죠? 음악 파일 되고 그림 파일 되고 또요? 뭐든 되죠. 왜냐면 디지털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NFT가 될 수 있습니다. NFT는 어렵다면 어려운데 크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 네이버 블로그에 글 쓰는 거랑 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NFT 프로젝트를 제대로 진행을 하시고 회사를 차리고 이렇게 되면 개발자가 있으셔야 되고 관련된 거 코딩을 하셔야 되지만 일반인들 수준에서는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 네이버 블로그에 글 쓰는 것처럼 거래소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제 일부러 갖고 왔는데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갖고 있는 파일 중에 JPG, PNG, GIF, 최대 빅량 100메가까지 이건 거래소마다 다르고요. 이거 파일 선택해서 올려주고 제목 정하고 몇 장 발행할 건지 정하고 창작자 이름 정해주고 쭉 내려가 작품 설명하고 작품 판매 등록 끝. 쉽죠? 이거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을 내 스마트폰에 있는 거를 블록체인 안에 집어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고속도로 생태계 위에다가 내 그림 파일을 태우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얘는 NFT화가 되는 거예요. 뒤에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이게 NFT다. 네. 제가 사례 하나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NFT 플랫폼이 오픈시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오픈시는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플랫폼이죠. 자, 남자애가 있고 이 그림의 제목은 띵크보이라는 그림을 갖고 있고요. 소유자는 7B6298이에요. 그리고 이게 얼마짜리냐면은 10클레이. 요즘에 가격 많이 내려갔지만 일단 이 당시에는 18달러였었으니까 대충 계산하기 좋게 2만원 정도로 생각해 볼게요. 자, 2만원짜리 작품이 여러분들 오픈시에 올라온 거 발견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5천원짜리도 있다고. 2만원짜리도 있고. 자, 이 작품이 생겼어요. 내가 NFT를 처음 시작합니다. 어떠세요? 이거 구매할 만한가요? 자, 기준점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투자의 가치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NFT 그림을 판단을 할 때 보니까 좀 야릇해요. 살까 말까. 만약에 산다고 한다면 아니면 안 산다고 한다면 기준이 뭐죠? 산다라고 한다면 왜 사죠? 네?
어떤 디자인. 디자인. 그러니까 디자인이고 왠지 감동을 받거나 내 마음에 들거나 사실 그게 크죠. 아트 영역에서는. 또 뭐 있을까요? 그렇죠. 투자 가치죠. 이게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 두 개를 우리가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뭐가 들어가냐면 누가 그렸느냐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작년에 잭도시가 자신의 첫 번째 트윗 그걸 올리면서 야 이거 내가 제일 처음에 트위터 만들 때 썼던 트윗인데 경매하자. NFT로 33억에 팔렸거든요. 그건 잭도시니까. 제가 올립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계정 파가 제가 처음 만들었어요.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자,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거거든요. 제가 그렸어요. 감동하는 반응이 나올 줄 몰랐어요. 제가 그렸어요. 자, 그림 그리는 거 이때부터 좋아하기 시작했고요. 저는 제가 해봐야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암호화폐 지갑 한 번도 안 만들어보고 NFT 작성 안 해보고 제가 투자 안 하는 상태에서 책 쓰고 강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 남의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시장을 좀 보기 위해서 작년 6월 정도에 제가 올렸던 그림입니다. 놀라운 건 이게 팔렸어요. 괜찮아요. 저도 놀랐어요. 팔렸어요. 이게 팔렸는데 보세요. 그 모든 블록체인에 들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자, 이런 값들은 내가 구매한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니면 누가 뭘 샀지? 이런 걸 보실 때에는 다 트랜잭션이 남습니다. 이더리움 방식이면 이더리움 스캐너라든지 카이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우리는 추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보시면은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긴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거래소에서는 해설을 해놔요. 친절하게. 자, 밑에 보시면은 민트라고 써있죠. 민티드. 이게 민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민팅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진 작품을 블록체인에 올려서 그때 NFT가 됐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NFT가 새롭게 나오게 되면 우리가 민팅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제가 올리고 나서 가격을 올렸는데 이제 이 사람이 사간 거예요. 석하. 누군지 모르겠지만 10클레이에 사갔어요. 그리고 나서 흐름을 보세요. 50클레이에 팔았습니다. 현재는 데이비드 조라는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2만원짜리 그림이었었잖아요. 얼마 팔린 거죠? 5배니까? 그렇죠. 자, 그림 다시 볼게요. 10만원짜리입니다. 느낌이 달라지죠? 왠지 뭔가 의미가 있고 괜찮은 그림인 것 같아요. 이거예요. 일단 보세요. 자, 앞으로 1년 뒤에 제가 그림을 꾸준히 그려가지고 좀 유명해졌다 가정해 볼게요. 제가 조금 유명해진 상태에서 이 그림이 한 1,000만원 정도에 이 사람이 팔았습니다. 제 그림이 이제 1,000만원짜리 그림이 됐어요. 제 기분 어떠죠? 저 어떨까요? 기분이? 뭐 좋죠? 1,000만원짜리 작가가 됐으니까. 좋기만 해요? 아니죠? 좀 묘하죠? 왜 묘해요? 이게 1,000만원에 팔리던 1억에 팔리던 저는 얼마에 팔았죠? 2만원에 팔았잖아요. 자, 이게 지금 아티스트 분들 사이에서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신인 작가분들이 나중에 유명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신인 시절에는 작품을 싸게 판매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 걸 잡으면 대박인 거죠. 10년, 20년 기다리니까 정말 높은 가격이 됐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느냐? NFT는 코딩입니다. 코딩을 믿는 게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스마트 컨트랙트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코딩으로다가 프로그램을 설계해 놓게 되면은 블록체인화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갈 수 있다.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못하니까요. 그럼 여기 어떤 기능을 우리가 넣을 수 있느냐? 전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작품을 올리실 때 로열티라는 걸 넣을 수가 있어요. 로열티. 잠깐 이거였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인세라고 써있죠. 여러분들이 책을 구매하시게 되면 저한테는 책 판매량에 대해서 인세가 들어옵니다. 근데 뭐 작가가 받는 인세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 기분 좋잖아요. 시간이 될 때만 따박따박 들어오고. 그런데 출판사하고 저의 관계는 어떻게 돼 있냐면 과거 우리가 왜 인세라고 했는지 아세요? 작가가 진짜 자기 도장을 갖다 뒤에 찍어서 그래요. 인지를 붙이거든요. 그 금액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는 건데 지금 다 보시면 인지는 생략합니다. 그리고 출판사에서 매 분기마다 얼마나 팔렸습니다 하고 저한테 보내주면서 입금을 해주죠. 그건 출판사를 신뢰. 이 관계에서는요. 코딩을 신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 조건을 걸어놓게 되면은 이게 1,000만원에 팔리던 100만원에 팔리던 30만원에 팔리던 상관없이 그때그때마다 계약 조건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암호화폐 지갑에 돈이 입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만드는 게 훨씬 나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티스트 분들이 이쪽 시장에 많이 주목했었어요. 자, 작년 3월달이 분수령이 됐죠. 2021년 3월달. 자, NFT 역사는 짧다 그랬습니다. 물론 NFT가 나온 지는 오래됐어요. 근데 일반 대중한테서 각인되기 시작한 건 작년 3월입니다. 작년 3월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그림이 팔렸죠. 자, 이 그림은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이라는 분이 그렸던 그림이에요. 작년 3월 달에 경매에 올랐고 NFT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매일 첫 5,000일이에요. 그러니까 5,000일 동안 이분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서 매일매일 그림을 그린 모자이크 작품입니다. 이거 나중에 보시면 하나씩 막 살아 움직여요. 이런 그림들인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경매에 입찰을 해갖고 이걸 구매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시는 분 계시죠? 이거 작년에 얼마에 낙찰됐었죠? 700. 약 785억에 낙찰됐어요, 이게. 약 800억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이건 그냥 JPG 덩어리로 보면 되거든요. 그냥 그림 파일.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지금 검색해서 다운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도대체 800억이냐? 785억이냐? 우린 모르죠. 근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 누가 아느냐? 아티스트. 그러니까 예술품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아트 투자가, 컬렉터. 이분들의 시각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예술품의 영역으로 들어왔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홍대에서 갤러리 쭉 다니시다가 갤러리에 전시된 그림을 보고서 그림 예쁘다고 갔는데 2천만 원이래요. 그런 경우들 있죠. 그럴 때 구매할까 말까 망설이시게 될 거예요. 근데 투자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거 똑같습니다. 이 작품의 작가가 괜찮던지 여러분들이 이 작품에 대해서 너무 내 마음에 들어서 보자마자 막 눈물이 나와요. 그런 감동이 있던지 아니면 잘 될 거야. 나중에 2, 3년 뒤에 내가 갖고 있다 팔면 되지. 투자의 의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의 의미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NFT가 자리 잡게 한 게 작년 3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하나의 이슈가 있었어요.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저하고 여러분들 생각에는 우리가 어차피 미술품 투자할 거 아닌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반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례들이 나와야겠죠. 그 중에 하나가 얘입니다. 이상한 고래들이라는 작품이고요. 이게 3,350개예요. 이거 누가 그렸느냐? 영국에 있는 12살, 13살짜리가 그렸다 그러죠. 우리가 더 궁금한 거. 이걸 얼마 벌었느냐? 한 3억 정도 벌었다 그래요. 그럼 갑자기 그림이 달라지는 거죠. 얘는 그래도 예술품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거는 좀 애매해요. 왜냐면은 이거 우리가 8피트 도트라고 그러는데 8피트에 점 찍어서 만드는 거 옛날에 우리 게임 같은 거 할 때 그 그래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그림들은 혼자서 다 그리는 건 아니에요. 보면 다 비슷하지만 다 다르거든요, 약간씩. 요즘에 이런 것들을 제너레이티브 아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은 밑그림을 그립니다. 머리를 그리고 눈을 그리고 코를 그리고 배경을 그려요. 컴퓨터에 집어넣고 엔터 버튼 누르게 되면 컴퓨터에서 알아서 희귀도를 평가해서 만들어줘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갑자기 미적인 거라든지 투자 가치라든지 찾기는 좀 애매한 거죠. 근데 이게 뭐가 달라졌느냐? 희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컴퓨터에 입력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 네가 알아서 조합해가지고 인공지능한테 명령 내리는 거죠. 정말 특이한 거 하나를 만들어줘. 덜 특이한 거 200개를 만들어. 이렇게 하게 되면 재조합해가지고 이거는 특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담배를 문에 하나밖에 없어. 이런 거 만들어준 겁니다. 자, 작년 12월 달에 또 얼마 안 됐죠? 지금 12월 달에 또 하나의 사례가 나왔죠. 아마 저희하고 비슷한 거죠. NFT에 대한 것들을 경험하고 아셨던 것들. 나도 한번 해볼까라 생각했었던 것들. 지금 NFT는 글로벌이니까. 그 기사 기억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 청년이 NFT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도 한번 올려볼까? 지금 그 생각하시잖아요. 제 얘기 들었으니까 나도 한번 올려볼까? 했었을 때 내가 뭘 올리지? 여러분들 그림을 못 그려요. 그럼 그림 지금부터 배워야 되잖아요. 그림은 좀 아닌 것 같고. 내가 사진을 한번 올려볼까? 사진 작가가 아니에요. 이것도 애매하다. 근데 이 청년이 뭘 올렸느냐? 자기 셀카를 올렸죠. 그냥 셀카예요. 셀카 몇 장을 올렸느냐? 933장을 올립니다. 5년짜리입니다, 이것도. 이걸 왜 찍었냐 보니까 우리 타임랩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매일매일 같은 자세로 사진을 찍어서 이걸 5년짜리를 변화를 보게 되면은 착 넘어가면서 자기 얼굴 변화가 보이잖아요. 이걸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걸 올렸는데 이게 얼마에 팔렸느냐? 다 합해서 14억 정도에 팔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헤드라인 기사가 뭐가 나왔느냐면 이거 누가 샀는지 나도 몰라. 왜 샀는지도 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뭐였었냐면은 거품이 심했다고 봅니다, 저는요. NFT는 전 메타버스 얘기할 때도 그렇고 NFT도 똑같은데 이쪽에서 무조건 잘 되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투자하세요, 이건 아니에요. 자, 투자자 입장은 뭐 누가 그러죠. 정말 뭐 야수의 심장을 가져라. 그래 돈을 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투자는 보수적인 투자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먼저 생각하는 게 투자거든요.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충분히 보시면 되는데 이게 값어치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걸 사서 어디까지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당시 분위기에서는 이런 걸 사게 되면 가격이 올랐었어요. 더 희귀한 걸 사게 되고. 그러니까 무엇이든 돈이 되는 시기다. 지금 어떻죠? NFT의 폭락이 되면 나오기 시작하죠. 저 Selling on my tweet 이거 33억짜리가 뭐 신문기사에는 300만 원 난했다라고 얘기 나오지만 그건 아니에요. 안 팔린 거니까. 이걸 샀던 2차 판매자가 내가 이거 팔아서 기부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아무도 안 샀어요. 입찰가가 들어왔던 게 나 300만 원에 살게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겠죠. 여러분도 입찰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안 팔았기 때문에 이 값어치는 아직까지는 33억은 맞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어떻게 팔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다시 돌아갈게요. 제가 그래서 진정한 가치에 주목하자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원본 증명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 투자의 가치보다 우리가 이 블록체인 생태계에 뭔가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거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계약 관계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 그럼 어디에 쓰면은 좋으냐? 제가 책에도 4가지 구분이라고 써놨습니다. NFT는요. NFT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기는 한데 저는 이제 제가 책을 쓸 때도 그렇고 다른 사물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현상을 분석할 때는 웬만하면은 3가지, 4가지, 5가지로 구분을 한번 해봐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나도 한번 만들어 볼까나 우리 회사에서 추진을 할 때 혹은 내가 투자를 해볼 때 관련된 걸 보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NFT는 조금 전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는 사실 아트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트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는 그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즘에 음반도 다 NFT 아트 쪽으로 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희귀품에 대한 것들, 아티스트들의 작품 이걸 보시면 되고 일상에 해당하는 것들은 뭐가 있느냐? 일상,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이쪽에 들어갈 수 있겠죠. 지금도 이미 블록체인 방식으로는 그쪽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NFT로 묶게 됐었을 때 더 큰 파급 효과는 여기에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일상의 영역이 지금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수수료라는 거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수수료. 여러분들 NFT를 쓴다는 거는 아까 제가 고속도로에 비유했었죠. 지금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이름의 큰 고속도로가 있어요. 원래 이 고속도로라고 하는 게 이더리움이라는 토큰이 오가는 곳이었다고 한다면 이 고속도로에 NFT 물건들도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게임도 이더리움 방식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럼 고속도로가 복잡해요. 기본적으로 고속도로를 통행할 때 우리 톨비 내야 되죠. 근데 이 이더리움 고속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시간대에 따라서 몰리는 인파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집니다. 그 여러분들이 NFT에 투자할 때 이거 10,000원짜리니까 내 10,000원만 내면 되겠네. 이거 아니에요. 그때그때의 시간대에 따라서 가스비라고 하는 수수료가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오늘 인증서를 제가 발급해 드린다고 했었을 때 이 인증서가 그 고속도로를 타서 발급하게 되면 비싸요. 제 강의 수료하셨는데 제가 NFT 보내드릴게요. 한 명 한 명 보내드리는데 20,000원씩 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적잖아죠. 제 책을 구매하신 분들한테 제가 NFT를 보내드립니다. 이 책값이 얼마냐면 아마 20,000원이 안 될 거예요. 만 얼마일 텐데 그분들한테 보내드리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는 겁니다. 이런 식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쪽 일상의 영역에서는 가스비를 낮추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라는 고속도로가 비싸니까 우리나라에는 클라이튼이라는 고속도로가 또 생겼고 이걸 메인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머지들도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이거는 그래서 좀 나중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아트가 있죠. 게임에서 NFT도 있습니다. 근데 게임에서 NFT가 적용은 가능한데 반드시 해야 되느냐 이건 아닙니다. 특히 P2E 게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불법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 남은 게 컬렉터블. 저는 2022년은 컬렉터블의 시대라고 올해 초부터 좀 이야기를 드렸어요. 컬렉터블은 모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가치가 있어야 돼요. 이걸 모아서 뭘 할 건데? 이거에 대한 답을 주기 시작하는 건데 컬렉터블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요즘에는 커뮤니티 토큰, 커뮤니티 NFT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로 PFP라고 해서 요새 뜨는 용어들이 있죠. PFP는 간단하게 하면 여러분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얘기하면 돼요. 그거 바꾸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프로필 사진 뭘로 해놓으셨어요?
본인 얼굴 내놓으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자녀분들 얼굴 내놓으신 분도 그렇게 많고, 아니면 꽃피는 날이든 예쁜 꽃으로 해놓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NFT 사서 뭐 할 건데, 여러분들이 NFT 샀다는 걸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제가 아까 여쭤봤듯이 여러분들한테 NFT 만약 보고 싶어요. 그게 뭔데요? 딴 사람 보여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좀 자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대놓고 자랑하면은 없어 보이잖아요. 프로필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 프로필을 바꾼 사람들이 만약에 단 3,000개밖에 없는 NFT인데 여러분들이 프로필을 그걸로 바꿨어요. 그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단 3,000명만 똑같은 프로필을 쓸 수 있습니다. 동질감이 생기죠. 이런 걸 우리가 커뮤니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흔히 보여드리는 사례인데, 이건 트위터고요. 코인베이스의 트위터를 보시면 이렇게 육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트위터는 동그랗거든요. 다 프로필이. 근데 이것만 육각형이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NFT예요. 여기는 NFT를 썼기 때문에 그걸 인증을 받아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럼 뭐가 되느냐? 우리 비싸고 유명한, 예를 들어 아까 메타콩즈 얘기했었던 것처럼 제가 메타콩즈를 너무 좋아해갖고 제 프로필을 메타콩즈로 바꿨어요. 전 동그래요. 근데 육각형입니다. 갑자기 이분을 발견하게 되면 전 도망가야죠. 가짜 쓰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새 비싼 NFT를 약간 명품에 비하하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직은 트위터에서 북미 지역에서만 가능하고 트위터 블루라는 거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없고, 근데 이제 하나 더 기사를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 게, 올해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가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이런 기능이 들어갈 것 같아요. 유튜브에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필 쪽을 바꾸는 것들이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다만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요즘 시장이 안 좋으니까.